신유월 지나서 이제 해자월로 놓고 보게 되면 해자월은 뭐예요? 해자월은 엄동설환이죠. 지금 얼마 전까지 해월과 자월을 지금 충분히 공부를 했습니다. 이 정도 지금 해자월을 말씀을 드릴 때는 다 이제 이 정도 들으셔야 되겠어요. 엄동설환이면 겨울이잖아요. 꽁꽁 옵니다. 꽁꽁. 손이 꽁꽁꽁, 발이 꽁꽁꽁, 꽁꽁 얼죠. 이걸 얼죠? 언다 이렇게 써야죠. 업니다 이렇게 쓸까요? 해서 꽁꽁 업니다. 그래서 원래 목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화초가 필요한 건 뭐예요? 빛과 그죠? 물과 적당한 흙. 흙이 있으면 화초는 살 수가 있어요. 자, 흙에 뿌리를 내리고요. 물이 자작자작하게 해서 윤수패에서 촉촉하고 햇빛만 쨍쨍쨍 내려지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아까 인묘월을 설명했을 때 인묘월은 뭐냐면 그 일간 자체가 화초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심어져 있다는 얘기고 인묘월은 또 일간 자체도 왕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화만 있어서 목의 기운을 이게 발산시켜주면 좋은 거고요. 4월은 화가 강하죠. 빛이 강할 때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빛이 너무 강하니까 물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유월은 이제 흙이 아니라 금이 왕한 거니까 금이 왕하고 금이 왕하게 되면 또 물을 생해주게 되죠. 금생수하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유월에는 물이 그렇게 많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금이 왕하게 되니까 화로서 금을 제어하고 을목의 기운을 설기정영하면 좋은 것이죠. 설기정영이라고 합니다. 이거. 제가 명리 용어를 좀 굉장히 많이 쓰는데 이왕 명리를 공부하신다라고 생각했으면은 뭐 천간에 뜬다 이렇게 표현하지 마시고요. 이건 천간에 뜨는 건 투출한다 이렇게 표현하시고 아니면 뭐 투간한다 이렇게 용어를 쓰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명리학도 어떻게 보면 전문 지식 분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목이 왕하다 이런 것보다는 목왕절 이렇게 하면 되고 화가 왕하다 설명기보다 화왕절 이렇게 쓰는 게 더 낫죠. 재성이 왕하고 일간이 약하다 재다시냐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용어를 많이 써야 조금 더 공부를 한 티도 나고 맨날 뭐 했는데 뭐 간목 을목 뭐 이렇게 천간에 떠 있다 뭐 천간충 뭐 각병충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정확한 명칭을 제대로 쓰는 게 좋아요. 자, 의사들도 맹장 이러지 않고 나름대로 전문 용어를 쓰죠. 뭐 CPR이든지 뭐 전문 용어를 씁니다. 우리가 봤을 때 대단한 것 같은데 따지고 보면 앞ben지 뭐 그냥 맹장이 충수돌 맹장입니다. 뭐 맹장 수술이죠. 그런 건 이제 나름대로 지네들끼리 이제 이 용어를 쓰면서 모르는 사람들 농락하는 것이죠. 우리도 명리 용어를 많이 알고 계시면서 명리를 이제 처음 초학하시는 분들을 약간 농락 아닌 농락을 해가면서 이렇게 좀 지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을 농락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이것도 전문 지식이다, 전문적인 어떤 학문이다라고 생각하고 좀 그렇게 좀 비정한 각오를 공부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용어를 좀 많이 쓰죠. 그래서 근데 듣다 보면 이제 이해를 하시고 듣다 보면 또 체화될 거예요. 아, 저 말은 저 말이었구나. 이제 스스로 알게 되죠. 그죠? 우리가 옛날에 노래를 들을 때 노래 가사를 써놓고 외운 것보다는 똑같은 노래를 수십 번 듣다 보면 그냥 알게 됩니다.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 바라는 것도 이렇게 일진으로 배우는 사주 명리학을 강의하는 그 이유도 뭐냐면 계속 비슷한 것을 반복하다 보면 1년, 2년 정도만 듣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물리가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강의를 하는 거니까 한 번, 두 번 내지는 많으면 10번 이렇게 강의를 들으시고 나서 이 강의가 어려워서 못 듣겠다 내지는 뭔 말인지 모르겠다 하면서 포기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쉽다 이렇게 생각 들죠. 자, 뭐 하다 여기까지 또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자, 해자월은 그래서 겨울입니다. 겨울. 해자월은 엄동설환이고 꽁꽁 언다 이렇게 뭐 적어 놓으시든지 기억하시든지 하면 되고요. 수라고 하는 것은 이 해자월은 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너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문제는 엄동설환이라고 하는 얘기죠. 물은 많이 있는데 기온이 영하 10도, 20도, 30도, 40도 쭉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물이 얼어버리죠. 그러면 땅에
뿌리를 받고 있는 나무라든가 화초가 얼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수라고 하는 것이 목을 생하지만은 동절에는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수가 본시 목을 생하나 동절에는 오히려 극이 된다. 이렇게 극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겠죠. 자, 해자축월에 태어났는데 수가 있어서 을목일간이 해자축월에 됐는데 임수가 투출했어요. 요거 육신론으로 보면 사길신 중에 정인에 해당되죠. 자, 정인입니다. 그래서 정인이 있으니까 공부도 잘할 것이고 뭐 아주 뭐 좋다 뭐 이렇게 놓고 볼 수도 있겠지만 해자축월에 임수 투출하게 되면 을목은 수다목부가 됩니다. 그죠? 이런 용어 하나하나가 명리를 이해하는 키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수다목보하면 을목이 해자월에 태어나서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수다목보 물이 그 나무가 물에 떠내려가는 거구나. 그러면 정인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안 좋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뭐 무조건 정인이라고 좋다 이렇게 놓고 볼 수 없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해자 축월은 축월은 좀 이따 별도로 하겠지만 해자월에는 이 동절에는 반드시 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화 중에서도 병화가 좋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정화는 조우하는 공력이 적고요. 병화가 조우하는 공력이 크단 말이죠. 그래서 병화가 있어서 이 해자월에 많은 물을 녹여 주어야 을목이 물을 빨아들여서 살 수가 있죠. 근데 얼어져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나무가 그 물이 얼게 되면 얼음이 되죠. 그 얼음이 뭐예요? 금이죠. 오히려 물이 얼어서 관살과 같이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겠죠. 반드시 병화가 있어서 생조를 해줘야 물을 녹여서 물이 목을 생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저월에는 반드시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까 제가 요거 말했죠. 요거 화초는 세 가지가 필요하겠죠. 빛, 물, 빛이라고 하는 건 열도 해당이 되죠. 열, 빛과 열. 근데 이 겨울에는 물은 많은데 물은 너무 많아서 지나치니까 빛과 열이 있어서 물을 녹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 뭐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요것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인묘월에는 목이 왕하니까 물도 좀 필요하지만 빛과 열이 더 강한 것이고요. 4, 5월은 빛과 열은 강하니까 물이 더 필요한 것이고 물이 약하니까 금으로서 생지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신유월은 금이 강하니까 금을 제해야 되고 물은 조금만 있어도 된다. 그 다음에 해자월은 물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화로서 물을 녹여야 되고요. 물이 진짜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이때는 무토로서 제방하는 것도 이때는 물이 너무 많게 되면 무토로서 제방을 하고 그 다음에 화로서 조우해야 하는 국세로 가야 됩니다. 자, 오늘 시간이 또 이상하게 계획하지 않은 것대로 너무 많이 길어지게 되는데 이제 진술충비를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건 이제 간단히 한번 넘어가도록 하죠. 진술충비는 토가 왕하잖아요. 자, 토가 왕한데 을목이 진술충비에 태어나서 토가 왕한데 을목이 진월에 태어났을 때, 을목이 수월에 태어났을 때, 을목이 축월에 태어났을 때, 묘월에 태어났을 때 다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진월이라고 한 것은 인묘진 그래도 늦봄에 해당이 됩니다. 늦봄 그죠? 그러니까 을목이 진월에 태어나면 그래도 근기가 있어요. 또 진중 안에는 을목 개수가 암장되어 있기 때문에 을목이 충분히 뿌리를 내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을목이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약하지 않습니다. 근데 을목이 미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늦여름이죠. 늦여름. 근데 미토라고 하는 것 안에는 정화와 그죠? 병기정이죠. 정을기죠. 정을기. 물론 기토가 있어서 을목이 뿌리는 둘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미라고 하는 것은 목의 고지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을목이 미에는 통하는데 이 미토는 어떻게 돼요? 수기가 없죠. 물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을목이 미월에 태어났을 때는 반드시 수가 있어야 돼요. 수. 근데 을목이 수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때는
가을에 태어난 거예요. 그죠? 근데 술에는 뭐가 있냐면, 술에는 어, 신정모가 있죠. 자, 신금은 을모 입장에서 칠살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정화는 뭐 식신이라 하더라도, 그죠? 그 다음에 토가 왕이죠. 그래서 을목이 수로에 태어나게 되면 건조하잖아요. 건조하면서 추워요. 늦가을이면 우리가 흔히 한 11월 정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때 우리 겨울은 아니지만은 겨울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때에 해당이 되고 수월이 지나가게 되면 바로 해월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수월은 춥다라고 놓고 보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수월은 건조하다라고 놓고 봐야 돼요. 따라서 을목이 수월에 태어나게 되면 개수도 필요하고요. 병화도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병화는 있는데 개수가 없다라고 하면 그 우리가 사하라 사막 같은 데는 열대에서 건조해서 사막이 된 거지만은 저 고비 사막 같은 데는 날이 그렇게 기온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서늘해요. 근데 물기가 없으니까 사막화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사막화 되는 거기 때문에 을목이 수월에 태어나는데 화는 있는데 개수가 없다 그러면 이거는 뭐 죽은 나무 같죠. 아니면 추운 지방에 사는 뭐 그냥 까칠까칠한 뭐 선인장 같은 거 있죠. 그런 나무와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워야 될 추걸이죠. 추걸. 이 추걸이라고 하는 것, 자, 추걸이라고 하는 것 겨울이죠. 겨울. 그래서 추걸은 겨울이기 때문에 이건 몹시 춥다. 그냥 추운 게 아니라 몹시 춥다 이렇게 해줘. 뭐 이게 좀 약하다 싶으면 이렇게 해두죠. 이렇게 쓰면 진짜 춥죠. 이렇게 치면 진짜 춥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겁나게 억수로 춥다 하면 그냥 추운 게 아니라 진짜 아주 그냥 뼈가 저리고 살이 에이고 막 이렇게 코가 날아가고 기대기 시리고 막 이렇게 그렇게 추운 걸로 이렇게 놓고 보셔야 되는 게 이 추걸입니다. 그죠? 그래서 추걸은 반드시 뭐냐면 그래서 추걸의 토는 동토예요. 동토. 그래서 그죠 동토. 그래서 시베리아 벌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베리아 벌판 같아요.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자, 빨개 벗고 시베리아 벌판에 내가 화초다 생각하고 서 있는다 생각해 보세요. 가장 필요한 건 뭐야? 따뜻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때도 추월해도 반드시 화가 있어야 되는데 병화가 있어야 되겠죠. 병화가 없을 때 물론 정화를 쓸 수도 있습니다만 정화를 쓸 때는 지지로 인목, 사화, 오화라든가 뿌리를 튼튼히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추월에 태어났을 때는 동토에 태어났기 때문에 겁나게 억수로 몹시 추운 동토에 태어났기 때문에 반드시 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을목이 추월에 태어나면 일간은 왕하진 않아요. 그죠? 근데 추월은 토가 일간인 목에 비해서 굉장히 왕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을목이 추월에 태어나면 기본적으로 뭐냐면 죄다 약한 신약이 아니죠. 죄다 약한 병이 되죠. 그래서 을목이 추월에 태어나게 되면 화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요. 화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일간이 약하고 재성이 왕하기 때문에 반드시 인성이나 비견 또는 겁재가 있어서 약한 일간을 도와주어야 되는데, 자, 인성이 있어서 일간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은 인성이 있어서 일간 을목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인성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결국 물이죠. 물수. 근데 추걸은 여기 말씀드렸지만 이거 빨간색으로 해드릴게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겁나게 억수로 몹시 추운 그런 때이기 때문에 자칫 수로서 생주를 하면 오히려 얼게 됩니다. 그래서 해자월도 마찬가지고 추걸도 마찬가지지만 수로서 생주해 줄 때는 반드시 충분한 화가 있어서 해동이 된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화가 없는 중에 수만 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화초를 얼어 죽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약한 일간을 도울 때는 비견이나 겁재로서 일단 도와주는 것이 훨씬 좋고요. 더 중요한 것은 역시나 병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키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자, 제가 오늘은 약간 특이하게 좀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죠? 원래는 이제 을목, 자월, 을목, 축월, 을목, 인월 이렇게 쭉쭉쭉 돌아가는데 오늘 제가 을목 하나를 가지고 자월부터 시작해서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 해까지 12달을 한번 다 그냥 간단하게 이게 망라해서 주마간산식으로 이렇게 한번 봤는데 사주를 볼 때 이런 것이죠. 을목 자월 한참 배우고 을목 축월 배우고 을목 인월 배우면 뭐 을목만 배워도 뭐 한 달 갈 거예요. 그죠? 근데 다시 을목 자월을 생각하게 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억도 나지 않고요. 그죠? 우리 물론 복습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주로 배우고 나서 집에 가면 어디다 써놨는지도 헷갈리고요. 여기 겁나게 억수로는 써놨는데 원뜻으로 써놨는지 좀 헷갈리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게 짧은 시간에 12달을 한번 이렇게 망라해서 보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오늘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뭐 마음에 드실지 안 드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번 정리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 다음에 요거 있잖아요. 요거 12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24절기도 이렇게 놓고 같이 외우시면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좀 이따 명식을 또 보죠. 뭐